여기 한국의 이민정책에 대해 취재를 온 한 미국 기자가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로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는 미국의 기자가 무엇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까지 왔을까요? 그녀는 이번 한국 취재를 통해 미국이 한국에게 배울 점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한국을 그대로 베껴서 따라야 한다고까지 주장합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톰슨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내 나이에 한국에 가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60살에 이르러 국제 기자로서 모든 걸 다 경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큰 오산이었죠.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사무실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훑어보고 있는데 편집장 잭이 내 칸막이 너머로 얼굴을 내밀더군요. 안나, 시간 좀 있어요? 잭의 눈에 장난기 어린 빛이 반짝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궁금해했죠. 잭은 소소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가 말을 꺼내면 항상 큰일이 다가온다는 뜻이랍니다. 새로운 과제가 있어요. 잭은 내 책상 옆 의자에 털썩 앉더니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죠. 한국이요? 그 케이팝이랑 삼성 휴대폰으로 유명한 그 한국? 잭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거 말고도 더 많은 게 있죠, 안나. 불법 이민 문제에 관한 기사를 쓰려고 해요. 이 말이 나를 제대로 놀라게 했어요. 불법 이민이요? 한국에서요? 내가 믿기 힘들어 다시 물었습니다. 불법 이민 문제는 보통 미국이나 유럽에서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잭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중 일부는 불법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게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기자로 일한 세월 동안 한국이 이민 문제로 주목받는 나라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잭이 재촉하듯 물었어요. 새로운 모험을 떠날 준비됐어요. 잠시 망설였어요. 나이 들어서 완전히 낯선 나라로 떠나는 게 조금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게 바로 내가 이 일을 사랑하는 이유 아니겠어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좋아요. 할게요. 설레는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언제 출발하죠? 잭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당신답죠. 비행기는 3일 후에 출발해요. 얼른 짐 싸고 한국어도 좀 공부해요. 그 후 며칠은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었어요. 여러 번의 해외 출장에서 나와 함께했던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면서 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일이 무엇일지 자꾸 상상하게 되더군요. 온라인에서 한국에 대해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럴수록 점점 더 흥미가 생겼어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경제 강국으로 변신했더라고요. 이 나라가 번영의 대가로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 궁금했어요. 출발 전날 밤, 침대에 앉아 여행 가이드북과 프린트물들에 둘러싸인 채로 앉아 있었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로 머리가 가득 찼죠. 하지만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될 것들을 완전히 준비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 가방을 마지막으로 잠그다가 우연히 거울 속 내 모습을 봤어요. 회색 머리카락과 웃음 주름이 내 인생의 모험과 이야기들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한 설렘이 눈에 담겨 있었어요. 안나, 아직도 배울 게 많은가 보네. 내 모습에 스스로 말했어요. 다음날 아침, 나는 여권을 손에 쥔 채 공항에 도착했어요. 새로운 모험을 떠날 준비가 다 되었죠.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내가 알던 익숙한 도시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봤어요. 몇 시간 후면 그동안 읽기만 했던 나라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를 발굴하게 될 거예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날아가는 동안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이게 바로 내가 기자가 된 이유였죠.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가서 중요한 문제의 빛을 비추고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가는 것. 이 과제가 나에게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민과 문화 변화, 인간의 끈기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이라는 건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모험은 이제 막 시작이었고 난 한국에서 펼쳐질 모든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서울의 에너지가 저를 덮쳤어요. 공기가 묘하게 옛것과 새것이 섞인 듯한 느낌이었죠. 택시가 깨끗한 거리들을 빠르게 지나가는데 모든 것이 얼마나 깔끔한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서울은 원래 이렇게 깨끗한가요? 제가 택시 기사에게 물었어요.
택시기사님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웃으면서 눈가에 잔주름을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주변 환경을 정말 신경 써요. 그게 우리 민족성을 보여주는 거죠. 택시가 경복궁 앞을 지나가자 현대 건물들 사이로 경복궁의 아름다운 지붕이 보였어요. 마치 옛날과 새로운 색을 섞어 그린 그림을 보는 듯한 장면이었어요. 김 기사님은 한국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전쟁으로 황폐했던 나라에서 몇십 년 만에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로 성장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목소리를 낮추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이민 문제 같은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김 기사님이 룸미러로 저를 바라보더니 눈을 마주치며 말했어요. 아, 그래서 오셨군요. 맞아요. 참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바람에 휘어지는 갈대가 바람을 막는 나무보다 더 강하다. 우리도 잘 해결해 나갈 겁니다. 길을 따라가면서 보니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길거리를 빠르게 걷는 사람들, 그들의 표정에는 결단력과 의지가 가득했어요. 도시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에너지와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세련된 오피스 건물들 앞에서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젊은 직장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는가 하면 바로 근처에는 전통시장이 있어 길거리, 음식 냄새와 함께 나이 든 분들이 채소값을 흥정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택시기사님이 제가 그 풍경에 빠져 있는 것을 눈치채고 말했어요. 서울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진 사람 같아요. 한 발은 과거에, 한 발은 미래에. 그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죠. 김 기사님 본인의 이야기가 궁금해져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기사님의 눈빛이 반짝이며 가족 이야기를 해줬어요. 딸이 의사가 되려고 공부 중이라는 자랑스러운 얘기였죠. 내가 어렸을 땐 그런 꿈은 상상도 못했어요. 기사님은 말했어요. 지금은 제일 큰 고민이 뭘 할지 선택하는 거예요. 호텔에 가까워질 즈음 길거리 공연가 주변에 모인 젊은이들이 휴대폰으로 찍으면서 웃고 박수를 치는 모습을 봤어요. 전통 음악과 최신 기술이 어우러진 그 모습이 서울에서 본 모든 것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저 아이들이 우리 미래예요. 김 기사님은 그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아이들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균형을 맞춰야 하죠. 호텔에 도착하자 김 기사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한국은 첫인상만으로 다 알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택시가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곳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고 하나하나 알아가고 싶었어요. 이민 문제에 대한 글을 쓰려고 온 것이지만 제가 정말 써야 할 이야기는 그것보다 더 큰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고 느꼈어요. 한국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하면서도 특별함을 잃지 않으려는 그 이야기를 말이죠. 호텔 안으로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바깥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는 또 다른 대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본 모든 것이 그렇듯 이 역시도 서로 다른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제부터 이 흥미로운 도시를 더 깊이 탐험하고 싶었어요. 택시기사님 말이 맞아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사를 시작할 생각에 설렜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 외곽에 있는 안산이었어요. 이곳은 합법적으로 혹은 불법으로 이주해 온 많은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이곳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향신료 냄새가 풍기고 상점 간판들도 여러 언어로 적혀 있었어요. 길을 걸으며 베트남어, 태국어 등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대화하는 소리도 들렸고요. 첫 번째 인터뷰는 수연이라는 한국인 사회복지사였어요. 저희는 작은 지역 사회센터에서 만났는데 건물은 좀 낡았지만 깔끔하고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벽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의 웃는 얼굴이 담긴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어요. 안산에 온 걸 환영해요. 수연 씨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그녀는 40쯤 되어 보였고 친절한 눈매에 조용한 힘이 느껴졌어요. 우리 커뮤니티에 대해 알아봐 주셔서 기뻐요. 센터를 같이 둘러보면서 여러 방을 봤는데 한 방에서는 성인들이 책상에 앉아 한국어를 열심히 따라 쓰고 있었고 다른 방에서는 아이들이 한국어와 다른 언어가 섞인 대화를 하며 함께 놀고 있었어요. 많은 이민자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여기에 와요. 수연 씨가 걸으며 설명해줬어요. 그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잘하지 않는 일들을 맡아요. 건설, 공장일, 노인 돌봄 같은 일들이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서울에서 봤던 건설 현장을 떠올렸어요. 이제야 왜 많은 일꾼들이 한국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됐어요. 수연 씨는 저를 작은 교실로 데려갔어요. 그 안에는 성인들이 둥글게 앉아 더듬거리며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결의와 희망이 가득했어요. 이건 한국어 수업이에요. 수연 씨가 설명했어요. 여기 정착하려면 언어를 배우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중에 한 여자가 눈에 띄었어요. 작고 친절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시선을 눈치챈 수연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분은 미차예요. 당신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 많을 거예요. 미차는 저와 이야기하기로 동의했어요. 저희는 센터의 조용한 구석에 앉았어요.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고 자주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저는 태국에서 2달 전에 왔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렇게 오래 머물 계획은 아니었어요. 불법 체류자가 될 계획도 없었고요. 저는 너무 부담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미차의 이야기는 천천히 펼쳐졌어요. 그녀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이 낮았던 태국의 마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에게는 먹여 살리고 학교에 보내야 할 새 아이가 있었어요. 마을에 한 남자가 왔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는 한국에서 일자리가 있다고 했어요. 좋은 임금이라고 우리의 삶을 바꿀 만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하며 미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한 말과는 달랐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어요. 일은 쉽지 않아요. 태국보다는 임금이 훨씬 세지만 우리가 약속받은 것만큼은 아니었어요. 그 남자가 수수료 홍목으로 많은 돈을 떼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두렵죠. 제 목에 뭔가 걸린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이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희망과 꿈, 그리고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왜 여기에 계속 있어요? 저는 부드럽게 물었어요. 미차의 눈이 제 눈을 마주쳤어요. 아이들 때문이에요. 그녀는 단순하게 말했어요. 여기서는 돈을 보낼 수 있어요. 그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저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죠.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미차의 일상에 대해 더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사무실 건물을 청소하며 긴 시간을 일했고 다른 3명의 여성과 작은 방에 살았어요. 한국어를 배우며 언젠가는 더 나은 직업을 얻기를 바랐죠.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이 그리운 거예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어요. 2달 동안 그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엄마 없이 자라고 있어요. 대화가 끝날 때쯤 저는 미차에게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더 나은 삶을 원할 뿐이에요. 센터를 나설 때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한국에 와서 법과 정책에 대해 기사를 쓸 계획이었는데 그보다 더 인간적인 이야기를 발견한 거죠. 서울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미차와 그녀처럼 모든 것을 걸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제 제 기사는 달라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단순히 불법 이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과 희생, 더 나은 삶을 찾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느낀 것을 독자들에게도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한 정부 청사에 있었습니다. 벽은 하얗고 밋밋했으며 이민법 관련 포스터 몇 장만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이민 정책을 담당 공무원 박지수 씨를 만나러 온 것이었죠. 대기하면서 어제 들었던 미차의 이야기가 자꾸 생각났어요. 그녀의 고난과 이 조용하고 깨끗한 사무실의 대조가 너무 극명해서요. 박지수 씨가 나와 저를 맞이할 때 그는 엄숙하지만 친절해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악수는 단단했죠. 우리는 그의 사무실에 앉았는데 큰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바쁜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저는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한국이 불법 이민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박지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건 복잡한 문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죠. 한국은 이제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비로움과 법을 따르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저는 더 깊이 관심이 생겼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지수 씨는 깊은 숨을 쉬고는 그들의 접근 방식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었고 국경에서의 점검을 강화하고 있었죠. 그리 놀랍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을 막으려는 게 아닙니다. 박지수 씨가 말했어요. 그의 눈에 살짝 자부심이 느껴졌죠. 우리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이곳에 와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며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빠르게 노트에 적었어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었죠. 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박지수 씨는 약간 밝아진 표정으로 최근 시작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불법 체류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였죠. 더 흥미로웠던 건 나중에 합법적으로 한국에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었어요. 큰 진전이군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지금까지 성과는 어떤가요? 박지수 씨의 미소가 약간 사라졌어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인정했죠.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조정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많은 한국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나라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기회를 가지게 되었죠. 그가 말할 때 그가 직면한 도전이 느껴졌어요. 한국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면서도 이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야 했죠.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미 여기 불법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저는 물었어요. 박지수 씨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게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그가 말했죠. 우리는 법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각각의 사례 뒤에는 인간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는 제가 미차를 만난 공동체 단체와 같은 단체들과 협력하는 노력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들은 불법 이민자들이 즉각적인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절한 서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죠. 진행 속도는 느리지만 박지수 씨가 말했어요. 우리는 빠르게 하기보다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이어지면서 저는 박지수 씨와 그의 팀이 진정으로 공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면서도 한국의 독특한 상황에 맞는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있었죠. 제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박지수 씨, 사람들이 한국의 이민에 대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박지수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단지 외국인을 막으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했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는 한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성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것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 사무실을 나서며 머릿속이 새로운 정보로 가득 찼어요. 상황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저는 희망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어려운 문제에 대해 인간적인 해결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서울의 바쁜 거리로 다시 나와 주위를 둘러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인들이 일터로 바삐가는 모습 속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있었죠. 완벽하게 어우러지진 않았지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미차 박지수 씨, 그리고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 복잡한 그림의 한 부분이었죠. 다음 인터뷰를 향해 걸어가며 한국의 이민 정책이 단순히 법과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재정의하려는 한 나라의 이야기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제 여정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하지만 여기 있잖아요. 은퇴한 선생님이신 영호 씨를 따라 지역 사회센터 뒤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가 뭔가 아름다운 걸 보여주고 싶다고 했을 때부터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것 같았거든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과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채소를 심고 꽃을 가꾸고 있었어요. 그 정원은 색깔과 생명으로 가득 찼어요. 영호 씨는 눈을 반짝이며 설명했어요. 이 정원은 특별해요. 우리가 여기서 만들려고 하는 것의 상징이죠. 모두가 뿌리를 내리고 함께 자라날 수 있는 곳이랍니다. 저는 어린 한국 소년이 나이 많은 베트남 할머니가 씨앗을 심는 걸 도와주는 장면을 보고 감탄했어요. 할머니는 몸을 많이 구부릴 수 없어서 소년이 할머니가 파놓은 구멍에 식물을 조심스럽게 심어줬거든요. 그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지 않았지만 그들의 미소가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근처에서는 태국 남자가 지역 주민들에게 허브로 요리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바질과 레몬그라스 향이 공기를 채워 제 입에서 군침이 돌았어요. 처음에는 많은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이민자들을 무서워했어요.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영호 씨가 제 생각을 끊고 말했어요. 뭐가 변했나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는 정원을 손짓하며 말했어요. 이거예요. 함께 일하면서 그들은 공통점을 찾았죠. 우리는 모두 안전과 공동체, 더 나은 삶을 만들 기회를 원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저는 그 정원에서 오후 내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각자 고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그 정원이 그들에게 소속감을 줬다는 거였어요.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를 만났는데 그녀는 아이들을 두고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떠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기르는 토마토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눈이 반짝였어요. 곧 이 토마토가 익을 거예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모두 함께 커다란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던 무뚝뚝해 보이는 나이 많은 한국 남자 이 씨도 만났어요. 그런데 그와 대화를 나눠보니 깜짝 놀랐어요. 전에 나는 외로웠어. 그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이들은 자기들 인생에 바빠서 나랑 거의 시간을 안 보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면서 삶의 목적이 생겼어요. 오후가 지나면서 저는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면서 우정을 쌓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길에서 서로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을 사람들도 웃고 농담하며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어요. 정말 인상적이었던 순간이 하나 있었어요. 한 그룹이 방금 채소를 수확했는데 당근, 고추, 가지 등 여러 채소들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 비친 자부심이 너무나도 뚜렷했어요. 하지만 그 자부심은 단지 채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맺은 유대와 그들이 함께 만든 공동체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해가 지면서 정원에 황금빛이 비칠 때 저는 무언가 정말 특별한 것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지 이민 문제나 정부 정책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우리와 그들로 나누지 않고 인간으로서 바라볼 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에 관한 거였어요. 영호 씨는 제 표정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대단하죠? 이 작은 정원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자라는 생각들은 크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작은 땅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고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는지, 두려움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다양성이 위협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음을요. 커뮤니티 센터로 돌아오는 길에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요리법을 공유하고 정원 가꾸기 팁을 나누며 앞으로의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마치 미니 유엔처럼 느껴졌어요. 다만 정장과 넥타이 대신 흙으로 얼룩진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을 뿐이죠. 떠나기 전에 영호 씨가 저에게 작은 화분을 건네줬어요. 이걸 보면서 기억하세요. 인내와 정성이 있으면 예기치 않은 곳에서 아름다운 것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요. 저는 그 작은 싹들이 흙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목이 메었어요. 이 작은 식물처럼 그 정원도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작은 화분을 품에 안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로 깊은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지 이민 문제나 정책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인간의 친절과 연결에 대한 놀라운 가능성에 관한 거였어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아름다운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제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문제와 갈등에 대해 쓸어왔지만 그 정원 한가운데에서 해결책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있었어요. 기자로서 저는 진실을 전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정원에서 발견한 진실은 이민 문제에 대한 어떤 헤드라인보다도 강력한 진실이었어요. 커뮤니티 센터 뒤에 숨어있는 이 정원은 전 세계에 필요한 교훈을 담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 낯선 이들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가 다양성을 포용함으로써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지 보여줬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를 잡으려 하면서도 제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을 떠난 후에도 이 정원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기억은 제 머릿속에 오래 남을 것 같았어요. 이 경험은 제 시각을 바꿨고 제가 쓴 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시각도 바뀌길 바랐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한 아늑한 카페에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손에 닿는 뜨거운 찻잔이 기분 좋았고 창밖으로 보이는 활기찬 서울거리 풍경이 참 인상적이었죠. 지난 몇 주간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처음에 이 일을 맡았을 때 제가 어떤 일에 뛰어드는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이민 문제라고요? 분명 갈등과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완전히 틀렸어요. 오히려 희망과 친절,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카페에 앉아 있으면서 그동안 만났던 멋진 사람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태국에서 온 미차 씨도 생각났어요.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모든 걸 걸고 한국에 온 용감한 여성이었죠. 아이들을 그리워할 때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고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박씨 아저씨,
그 정부 관료도 생각났어요. 처음엔 규칙과 법만 따지는 사람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정말 공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옳은 일을 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호와 그의 멋진 정원도 잊을 수 없어요. 그곳은 마치 작은 천국 같았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채소를 기르고 우정을 쌓는 모습이 너무나 특별했어요. 한 한국 소년이 나이 든 베트남 할머니를 도와 식물을 가꾸는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근처 테이블에 앉아 웃고 떠드는 젊은이들을 보게 되었어요. 특히 그중 한 여성이 동남아시아 출신처럼 보였는데 친구들과 완벽한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녀는 전혀 외부인이 아니었죠. 그냥 그 무리 중 하나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지 이민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나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정말 멋진 거였죠. 한국은 끔찍한 전쟁 이후 너무나 가난했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성장했어요. 그걸 한 세대 만에 해낸 거예요. 마치 유치원부터 아이를 낳기까지 걸리는 시간보다도 짧은 시간이죠. 이제 한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그런데 그 도전들을 맞서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그들의 나라를 재건할 때 보여준 정신과 다르지 않아요. 그들은 단지 빠른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실용적이면서도 따뜻한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죠. 물론 이민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죠. 하지만 제가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이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었어요. 똑똑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 머리를 쓰고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려 애쓰고 있었거든요. 노트북을 켜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을 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이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첫 줄을 이렇게 적었어요. 서울의 중심에서 반짝이는 고층 건물과 고대 궁전이 나란히 서 있는 곳. 무언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역사에 새로운 장을 쓰고 있습니다. 큰 도전들을 영리한 아이디어로 해결하고 두려움을 친절로 극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글을 쓰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한국의 이민에 대해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왔어요. 그런데 결국 제가 학생이 되어버렸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교훈, 힘들 때에도 희망을 품으라는 교훈, 그리고 함께 일하는 것의 힘에 대해 배웠어요. 이 교훈들이 한국만을 위한 것 같지 않았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됐어요. 차를 다 마시고 노트북을 정리하며 이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작은 나라지만 강한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모두가 알게 하고 싶었거든요. 카페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거리에는 노인과 젊은이,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져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희망이 생겼어요. 여기서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 모두도 어디에서든 함께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요. 공항으로 향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어요. 세상을 보는 제 시각을 바꿔준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고향 사람들에게 전할 날이 너무나도 기다려졌어요.